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5일 화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전국적으로 불볕더위가 지속되고요. 내륙 지역이 한때 소나기가 쏟아지겠다고 합니다. 원주 지역 같은 경우 낮 최고 기온이 오늘 32도 예상되고 있고요. 이 대부분 지역 낮부터 밤까지 또 소나기가 오고 또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 이 소나기가 내일까지 이어질 수 있겠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소식 준비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7월 1일자로 민선 8기 원광수 원주시장이 취임을 했죠. 좀 여러 가지 현안들도 많이 있고요. 또 앞으로의 비전 계획들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고민의 목소리 오늘 또 스튜디오에서 직접 들어보는 시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주 지역 자활센터가 자활근로사업단의 골목식당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오늘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7월 5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 내 아파트 매매 시장이 극심한 거래 절벽 현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원주에서 처음으로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4일 기준으로 아파트 매매 거래 현황을 보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강원 지역의 아파트 매매 건수는 9,45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3,029건이 줄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8주 연속 하락하고 있는 영향으로 강원 지역의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폭도 축소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민선 8기 예산 지원 우선 사업으로 5세 케이블카 설치, 이모빌리티 산업의 중심도시 육성, 또 수소에너지 거점도시 조성 등 3가지를 선정했습니다. 5세 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사업의 재추진 기로에 놓인 가운데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즉시 관련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년간 전국 교원의 수가 4천여 명 느는 동안에 강원도 내 교원 수는 54명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학령 인구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 단위 지역 중에서 강원도만 유일하게 교원이 감소되고 있어 교원 감축의 잣대가 강원도만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민선 8기 시정 원주시 같은 경우는 새로운 변화, 큰 행복, 더 큰 원주로 확정이 되었는데요. 좀 많은 계획들 또 앞으로의 현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한 점들이 많습니다. 오늘 원광수 시장 모시고요.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한 4-5차례 이 스튜디오에서 이제 만남을 가졌습니다만은 네. 제일 처음이 출마 예정자 예비 후보자님, 네. 다음이 후보님, 그리고 당선인님. 오늘 드디어 이제 시장님으로 이제 호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 호칭의 변화만큼 지난 몇 달 동안 참 숨가쁘게 달려오셨고 또 새로운 또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만은 네. 좀 소외라고 할까요? 어떤 그 심정이었는지 지난 시간 동안 궁금합니다. 6월 1일에 투표가 끝나고 이제 당선인 신분이 됐는데 처음에는 사실은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직후에는 사실 실감을 못했습니다. 워낙 이제 선거 운동 기간이 이제 길었고 그다음에 또 치열했고 그 후에 이제 선관위에 가서 당선증을 받아들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당선인 신분으로 일하고 인수위를 구성하면서 시청의 그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제 지금 제가 앞으로 4년간의 저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오로지 시민을 위해서 뛸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저에게 나에게 주어졌구나 하는 것을 이제 실감을 했죠. 그리고 이제 7월 1일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취임식을 했는데 굉장히 많이 이렇게 와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취임사를 통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변화를 불러일으켜야겠다. 그리고 그 변화를 시민들 행복을 위해서 행복을 향해서
전진해야 되겠다. 그게 지금 사실 후보 시절 당선인 신분에서는 그 시간 주어진 시간에 이렇게 따라가는 거에 이제 주력했지만 네. 이제 앞으로 저에게 주어진 그 4년은 제가 이제 그 시간을 제가 그 우리 원주시청에 계신 그 공직자분들과 그 계획을 짜서 시정 계획을 짜서 앞으로 주도적으로 시민 행복을 위해서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당선인은 또 과거와 다른 것이 인수위원회가 이제 출범하고 또 가동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정식적으로 또 보고도 받고 여러 가지 현안들을 파악을 했습니다만 한 20일 정도 인수위가 운영이 되었나요? 6월 8일에 이제 구성이 됐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한 달은 아직 안 됐고. 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인수위가 한 20일 정도 운영되고 이제 또 취임한 지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만 네네. 많은 보고와 또 현안 파악도 했을 것이고요. 어제 이제 첫 출근을 했습니다. 지금. 예. 네. 뭐 금요일에 이제 취임식 네네. 있었고요. 어떻습니까? 그 여러 가지 현안들을 파악하면서 내가 좀 이 정도면 해볼 만하다. 이거 참 부담감이 많이 느껴지는데 이거 고생하겠다. 어느 쪽이 그 좀 감정이 더 기울고 있습니까? 부담감보다도 제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선거운동 기간에 계속 제가 다짐했던 게 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들, 시민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꼭 이분들이 원하는 그분들이 말하는 그 말씀하시는 것들을 꼭 시정에 반영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같은 생각인데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차곡차곡 이렇게 풀어나가면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어제 그 첫 출근을 해서 오후에 오후 5시에 전체 원주시청의 그 간부 공무원들 그분들하고 이렇게 직접 대면하는 회의를 했어요. 예. 그 읍면 동장분들까지 다 청내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전체 회의를 했는데 거기서 다시 한번 제가 그 뭐랄까 확신, 그 자신감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고도로 훈련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고도로 훈련된 그 공직자분들 그분들과 함께 제가 제시하는 시정 목표, 그다음에 원주 시민들이 저에게 주셨던 그런 여러 가지 바람들을 공직자분들과 의논해가면서 구체적으로 실행 계획을 짜면은 저는 제가 그 약속드렸던 그런 공약들 거의 좀 100% 실행이 아주 차질 없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그 비전, 계획, 공약에 대한 각오 이걸 들어봐야 되는데 취임하시자마자 아니면 취임 전이군요. 좀 원주시 큰 현안이 생겼습니다. 네, 맞아요. 이 고속버스 터미널 현재 그 사업체인 동부고속이 이 터미널 부지를 매각을 2월에 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당장 퇴거를 해달라고 그래서 7월 1일부터 임시 정류장을 운영키로 했다가 아직은 좀 연기가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좀 아무래도 인구 40만을 바라보는 도시에서 고속버스 터미널이 갑자기 지금 사라질 상황에 처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또 이 시에 가장 큰 현안이 되었습니다만 이것 좀 어떻게 좀 고민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그 선거운동 기간에 뉴스를 통해서 그 얘기를 처음 접했어요. 몇 달 전에. 그런데 제가 들어와서 이제 어제 그러니까 인수위 기간에도 저희가 이제 그 점검을 한번 해봤는데 어제 다시 한번 그 상황을 제가 체크를 해봤더니 작년 1월에 이미 매매가 된 거예요. 작년 1월이요? 작년 1월. 올해 2월이 아니고요? 작년 1월에 매매 계약이 이제 시작이 된 거고 계약이 시작됐다. 원주시가 그걸 인지한 시점이 올 3월인가 2월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사실은 그 고속터미널 사업자가 고속터미널 사업자의 그런 동향이라든지 그런 그 상황을 원주시가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 상황을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해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매각이 되고 그다음에 그 고속터미널 부지가 그 부동산 개발업체 쪽으로 이렇게 넘어간 상황이 된 거죠. 그렇게 되니까 또 그 고속터미널 사업자 입장에서는 지금 거기서 새 땅 주인이 나가라면 나가야 되는 상황. 이런 상황이 지금 빚어진 거예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사업은 어차피 계속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좀 대체 부지를 확보를 하든지, 그렇죠. 옆에 시외버스 터미널 사업자인 동신운수와 좀 협의가 완료가 되든지, 이런 게 좀 정리가 된 다음에 매각 절차가 완료돼야 하는데 그 앞에 단계는 전혀 없이 그렇죠. 땅만 매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당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사실은 제가 이제 시정 책임자로서 이 상황을 이렇게 접하니까 좀 분노합니다. 분노.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물론 땅 거래는 그 개인 간에 그 개인 재산 뭐 팔고 사고 하는 건 있을 수 있지만은 그게 사실 공공성이 있잖아요. 근데 터미널 부지는 터미널 부지라는 결국은 용도 변경을 나중에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줘야 된다고 꼭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그 부분. 예. 그렇죠. 그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용도 변경을 해줘서 그걸 거기서 뭐 개발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면 네. 그뭐 특혜 시비 일어나는 건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제가 시장이 된 이상 원광수가 시장이 된 이상 저희가 행정 불신을 초래하는 그런 그 뭐 특혜 시비 그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 현 상황 뭐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하여튼 고속버스 운영에 하여튼 네. 이용에 네. 어느 정도 좀 그 후유증을 최소화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어떻게 예, 예.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그 임시 승강장이라고 해서 그 부랴부랴 지금 이렇게 준비해 놓은 곳이 뭐 인근에다 그 네, 횡단보도 도로 문제 때문에 한켠에다- 뭐 경찰 네. 쪽에서도 이건 좀 힘들다라고 이제 네, 이미 네. 판단 내렸고요. 도로 한 켠에다가 뭐 임시 승강장 만들고 뭐 매표소 탈 때마다 화날 것 승강장에서 같아요. 그렇게 지금 만들어놨는데 듣겠으면은, 예. 그렇게 해가지고는 지금 문제는 뭐냐면 안전이 제일 중요한 건데 안전도 지금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승객들이 좀 편안한 곳에서 버스를 타고 내리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대합실도 있어야 되고 하는 건데 그렇죠. 그런 거를 지금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근원적으로 좀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답을 달라고는 하지 않겠고요. 네. 많은 고민하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조만간 네, 좀 네. 원주시 차원의 좀 고민을 한 결과 좀 대안을 좀 빨리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안을 찾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4년 동안에 어떻게 보면 가장 역점을 둬야 될 사업이고 이 선거운동 때 농담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원광수 후보 시절 당시에 기승전 삼성반도체다. 여러 가지 경제 공약, 일자리 창출, 뭐 지역 균형 발전 차원 다 이제 삼성반도체 유치로 이제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 김진태 도지사도 역시 이 부지사를 또 삼성 출신 부사장 출신으로 이제 임명을 했고요. 네. 굉장히 큰 그 여러 가지 비중을 이제 두고 있다고 다 알고 있고요. 네. 우리 원주시 차원에서도 지금 어떻게 좀 향후 방향을 잡으셨습니까? 제가 약속드린 대로 TF를 구성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뭐 삼성과 관련된 여러 그 인맥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인맥 또 정부 쪽하고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해서 TF를 구성하는데 이제 지금 강원도는 구성을 했어요 벌써 이미. 네. 그리고 부지사도 그 삼성 고위 관계자 출신을 임명을 했는데 저희는 일단은 그 원주시에 지금 인사를 앞두고 있어요. 퇴직하시는 분도 계셨고 그래서 그 원래 공백이 6월 말인데 이제 7월 말로 좀 일단 연기가 된 거죠. 7월 말은 아니고 네. 저희가 이제 조만간에 인사를 할 겁니다. 근데 일단 뭐 조만간 연기는 조만간에 일단 하고 되었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부 인사를 해놓고 TF를 구성을 할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걸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원주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협력관계 구축이 돼 있는 거죠. 강원도와 그래서 네.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반드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취임식에서도 취임사를 통해서 강조를 했지만은 이제 경제 살리는 게 지금 그 지상 아주 명제입니다. 원주에서는. 가장 큰 목표죠. 예.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가 지금 뭐 풀리긴 했지만 이제부터 진짜 더 큰 고통이 지금 올 수 있고 실제로 지금 각종 경기 지표도 지금 그렇잖아요. 원주 같은 경우에는 더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경제 살리기에 이제 포커스를 두고 중견기업 이상의 그런 그 기업 유치, 타겟팅 유치 전략을 이렇게 구사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또 선거 과정에서도 이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삼성 반도체급을 유치하겠다. 뭐 다른 지역들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지역이 워낙 많기 때문에 많죠. 네, 많아요. 그냥 원주가 그것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좀 의구심들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가능성 좀 더 높여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여건을 저희가 이제 갖춰줘야 되는데 규제를 푸는 거는 강원특별자치도와 그다음에 이제 정부의 반도체 클러스터 그 육성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규제를 풀 수 있는 여건은 지금 마련이 되고 있다고 봐요. 네.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할 거는 뭐냐면 부지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제반 그 시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저희가 기꺼이 삼성이나
중견기업 이상의 큰 기업에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그 저희가 이제 정비를 해야 될 것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인력 공급입니다. 인력 공급. 그래서 기업들이 뭐 오고자 해도 큰 대기업이 오고자 해도 거기 그 대기업에 일할 수 있는 네. 그런 이제 인력 공급이 지역 차원에서 원활하게 될 수 있느냐. 그다음에 그분들이 예를 들면 원주에 있는 사람들이 취업을 하면은 상관이 없겠지만은 서울 쪽에서 이렇게 유입이 돼서 그분들이 취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상당 부분. 그럴 때 그 정주 여건을 저희가 그 배후 도시에 구축을 해야 되고. 근데 인력 공급 문제가 사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런 그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서 뭐 교육 시스템의 뭐 창출, 뭐 개선, 그렇죠. 뭐 교육기관도 이제 만들어야 되고요. 굉장히 좀 장기적인 과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장의 이번 임기 내에 그런 또 성과 또 과실을 보기에는 좀 시간적인 물리적인 또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반도체 공장 만드는 거 확정이 되면 반도체 공장 만드는 거 자체가 10년에서 15년 걸립니다. 네. 그래서 그걸 뭐 이렇게 그러면 제 임기 중에 뭐 반드시 4년 안에 뚝딱 할 수 있다 그러면 뭐 제일 좋은 건데 지금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지역의 경제 지도를 다시 그려야 되는 거니까 밑그림 그리고 계획 단계에서 또 공장 부지 만들고 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거치고 뭐 조급해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각 지역 원주에 지금 대학들이 있는데 이미 그 계약 대학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지난주에 저희가 원주에 그 계신 그 대학 총장님 한 분과 만나서 그런 말씀 좀 나눴어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그건 희망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사실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또 인사 네,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또 조만간에 또 인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 근데 전임 그 원창무 시장 당시에 좀 인사와 관련된 좀 논란도 많이 있었어요. 뭐 특별 승진이 또 강원도 어떤 뭐 경고도 받았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와 관련해서 노조와의 또 간담회도 진행이 되었었습니다만은 이런 가운데 그 노조 차원에서 좀 인사의 좀 의견을 좀 반영하도록 좀 참여하도록 좀 해달라. 또 요청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의견은 어떠십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노조가 그 시청 안에서 벌어지는 어떠한 문제건 간에 인사 문제까지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하고 그다음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여건을 갖춰주는 게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 원주시 전체 조직 운용에서 이렇게 봤을 때 네. 인사 운용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그 뭐라 그러죠 뭐 인사 관리 네. 이런 거에는 사실은 지금 그 노조가 직접 참여하는 데는 여러 가지 그 법적으로나 또 이런 그 제약이 좀 있습니다. 네. 제약이 좀 있고 그래서 그런 제약 범위 내에서 참여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노조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괜찮다고 보고. 네. 근데 뭐 예를 들면 뭐 인사위원회 참여하겠다고 하는 건 지금 그 여러 가지 그 제약이 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노조와 논의는 하겠지만 노조가 그 뭐 노동 환경 개선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임금 그 저 교섭 대상이 되는 게 이게 있지 않습니까? 정해져 있는데. 인단협을 이제 주로 그렇죠. 이제 인단협도 아닌가요? 공무원 노조는? 그 뭐 교섭 대상이 있습니다. 단체 예, 예, 교섭 예. 대상이. 근데 그게 뭐 인사위원회의 그 임용권 행사가 거기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거기에 인사위원회에 직접 참여는 좀 물리적으로 제도적으로 좀 힘들지 않을까? 제 제약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근데 뭐 제 개인적으로야.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노조 입장에서는 그 원주시의 여러 가지 그런 뭐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같이 논의도 하고 그런 걸 원하겠죠. 그 당연한 것이고 저도 이제 그게 바람직한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주어진 그 제도적 범위 안에서 노조와 충분히 이렇게 뭐 소통을 하고 교감이 된다면 교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인사 문제는 어차피 그 가장 그 조직이 움직여 나가는 가장 기본적인 이 조건 아니겠습니까? 뭐 이제 노조가 참여하느냐 하지 않느냐 뭐 어떻게 보면 단편적인 부분이고 전체적으로 누구나 이제 인정하는 또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순으로 어떻게 좀 그 공평무사하게 진행되느냐 뭐 큰 틀에서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제가 이제 그 선거운동 중에 그 노조 원주시청 노조에 계신 분들 이렇게 뵈서 이렇게 말씀을 나눠 보니까 굉장히 개혁적이고 그 다음에 원주시청의 그 공무원들의 어떤
뭐 복리후생 문제, 그게 사실 뭐 노조의 기분 아니겠습니까? 노동권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데서 뭐 저는 그 노조 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교감이 되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노조 활동이 이렇게 위축되지 않도록 최대한 보장해 나가면서 공감하는 그런 노무 행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그 밖에 당장 좀 이제 처리해야 될 현안들, 아까 뭐 터미널 문제도 질문했습니다만 그 외에 좀 당장 시급한 게 좀 어떤 게 있다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또 민선 8기 또 전체적인 큰 그림 또 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이미 그렸고 이제 실행에 또 옮겨야 되겠습니다만 좀 어떤 그 보관이 또 계획이 있는지 좀 정리해 주면서 오늘 또 마무리 짓도록 하죠. 그 어제 제가 이제 첫 출근하면서 곧바로 그 초도 순방을 하고 있습니다. 초도 순방에 들어갔는데 각 지역에 그동안 쌓여있던 읍면동별로 쌓여있던 민원이 있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는 경제 살리는 거예요. 지금 이제 진짜 코로나 사태는 지금부터다라는 그런 각오로 우리 공무원분들에게 이제 그런 관련된 시책 사업을 충실하게 이행해 달라고, 집행해 달라고 이제 부탁을 드렸고 주문을 드렸고, 네. 그리고 지금 그 경기 살리기에 가장 시급한 게 일단 돈이 돌도록 좀 해야 되는데 그런 쪽에 관련된 이제 공약이 있습니다. 그 충실하게 이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 모두에게 10만 원씩 네. 그 재난지원금, 명태 재난지원금인가요? 재난지원금으로 했습니다. 예, 네. 그거 이제 시의회와 좀 협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시의회가 지금 구성이 됐는데 이번 회기에는 이제 그런 논의는 안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재용 의장님과 긴밀히 협의해서 시 집행부와 원주시 의회가 호흡을 잘 맞춰서 견제할 것은 저희를 견제해 주시고, 또 시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네. 한 목소리로 호흡을 맞춰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20분이 넘었는데도 항상 짧아요. 이야기 나누다 보면은 좀 자주 뵈야 될 것 같습니다. 자주 불러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에 또 못다한 이야기 또 계속해서 이어서 나누도록 하죠. 네, 네. 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고맙고요. 또 앞으로 또 오늘 또 하루 바쁘시겠습니다. 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원광수 원주시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원주 지역 자활센터가 자활 창업 기업이죠. 베트남 골목 식당을 개장했습니다. 지역의 저소득층을 돕기 위한 자활 사업의 일환인데요. 오늘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추인혜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주 자활센터 지역의 자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좀 어떤 사업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까요? 네, 인디언 켈트족의 기도문에는 당신의 손에 언제나 할 일이 있기를 이란 구절이 있는데요. 스스로 어떤 목표의식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 감사하고 소중한 기회입니다. 원주 지역 자활센터는 취업 능력이 있지만 여러 사정으로 일을 할 수 없는 분들이 스스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기 위한 지원을 하는 곳인데요. 일반 취업 시장에서 적응해서 성공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중간 단계에서 여러 가지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돕고 있습니다. 최대 5년까지 자활센터가 제공하는 사업에 참여하면서 취업 능력을 기르고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난 토요일이죠. 베트남 식당이 문을 열었다고요. 네, 원주 자활센터의 자활 사업 중에 하나로 지난 7월 1일 토요일 단구동에서 자활 창업 기업인 베트남 골목 식당이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 8명의 참여로 운영이 되는데요. 이 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외식 분야 전문가가 되는 걸 목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주 자활센터 송소영 자활사업 팀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높은 물가와 막가 가격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시장성 있는 사업을 고민하다가 한국자활복지개발원과 MOU 협약이 체결된 MIB 코리아의 사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쌀국수뿐만 아니라 닭떡볶이, 다양한 사이드 메뉴, 그리고 베트남 현지 재료를 활용한 커피 메뉴까지 복합 매장으로 운영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라고 센터에서 판단하여 가성비 대비 최고의 맛을 느끼고 가실 수 있는
네. 이 자활 사업에서 좀 어떤 시스템으로 식당을 운영하는 겁니까? 네, 이 가게는 사회 서비스형 사업단이라고 하는데요. 정해진 기간 동안에 정해진 매출인 일정한 성과를 달성하면 자활 능력을 인정받고 일반 취업 시장에서도 자활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 서비스형 사업단으로 시작해서 매출이 높아지면 시장 진입형 사업단이 되고 이 시장 진입형 사업단을 자활 기업으로 출범하는 구조인데요. 매출이 빨리 높아질수록 자활 기업으로 가는 기간을 줄여서 빠르게 자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에 참여한 주민의 노력과 또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식당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어지면 자활이 필요한 다른 분들에게도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1호점을 시작으로 2호점, 3호점, 체인점을 낸다면 더 많은 분들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데요. 경제적인 근로 능력을 갖기 위해서 용기를 내서 이 사업에 참여한 골목식당 사업 참여자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예, 저희 베트남 골목식당 오픈을 위해 한 달 동안 최고의 맛을 위해 열심히 연습하였습니다. 자활 자립할 수 있는 좋은 기회에 참여하여 좋은 성과로 자활 기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원주 시민 분들의 응원과 매장 방문 부탁드립니다. 네,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만 결국은 이 기준에 정해진 매출을 이제 올려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활사업단의 사업으로 시작한 이 식당이 일반 취업 시장에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정해진 매출액을 달성하는 게 중요한데요. 또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저렴한 가격에 쌀국수와 또 다양한 커피 메뉴까지 가성비와 맛까지 좋은 음식 즐기기 위해서 또 이분들 응원해주기 위해서 방문해 응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하고 있는 모든 분들 응원을 보내고요. 또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인희 리포터였고요. 7월 5일 화요일에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